한양의 밤이 시작되면 벌어지던 은밀한 풍경 주막 뒷방과 기생집에 숨겨진 이야기. 인경성이 33번 울리고 한양 도성의 사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습니다. 이제부터 거리에 나서는 자는 누구든 포도청의 무자비한 곤장을 면치 못하는 엄혹한 통금의 시간.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인적 끊긴 뒷골목 허름한 주막의 비좁은 뒷방에서는 묘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슬 퍼런 조선의 법도를 수호해야 할 사헌부 감찰과 기구한 운명을 숨긴 주막의 여인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노골적으로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가 7살만 되어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꽉 막힌 조선 땅에서 이 꼿꼿한 선비는 대체 왜 목숨을 걸고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여인의 좁은 방으로 숨어들었을까요? 달빛조차 숨죽인 이 아찔한 미래 뒤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한겨울의 칼바람이 창호지를 사정없이 때리며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통금을 알리는 인경성이 이미 오래전에 잦아들었고 거리에는 오직 술라군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와 딱따기를 치는 소리만이 불길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는 야행의 시간. 그러나 종로 뒷골목, 낡은 주막의 은밀한 뒷방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남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어지럽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사헌부의 젊고 강직한 감찰, 이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파르르 떨고 있는 여인은 낮에는 억척스럽게 국밥을 말고 밤에는 밀주를 파는 주막의 여주인 연월이었습니다. 가로세로 두어 발짝도 되지 않는 비좁은 골방 안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섞일 만큼 노골적으로 밀착해 있었습니다. 헌의 단단한 팔은 연월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져라 감싸 안고 있었고 연월의 두 손은 헌의 명주 도포 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선의 그 엄격한 남녀유별도 양반과 천민이라는 아득한 신분의 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코끝을 스치는 짙은 매화향과 연월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싸구려 막걸리 냄새, 그리고 거친 사내의 땀 냄새가 기묘하게 어우러져 방 안의 공기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찔하게 달구고 있을 뿐이었죠. 비좁은 공간 탓에 연월의 풍만한 가슴이 헌의 탄탄한 가슴팍에 꽉 짓눌려 있었고 헌의 도포 아래로 뻗은 가늘고 하얀 연월의 다리가 헌의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스치는 거친 무명옷과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두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헌은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는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품 안에 안긴 연월의 뜨거운 체온과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을 보자 머릿속이 하얗게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술라군들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만 부디 숨을 죽이시오. 헌이 연월의 귀여운 귓바퀴에 입술을 바짝 댄 채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연월의 하얀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하 하는 가녀린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흠칫 떨었고 그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입술이 헌의 빗장뼈 근처 도포 자락에 닿아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술라군들의 횃불 불빛이 붉게 어른거렸고 두 사람의 턱 밑까지 다가온 군화 발소리에 헌은 연월의 입을 자신의 넓은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뺨을 댄 연월은 헌의 심장이 마치 터질 듯 북소리처럼 거세게 뛰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지켜내려는 세상 그 어떤 고상한 시나 문장보다도 더 절박하고 짐승 같은 생존의 몸부림이자 금지된 선을 넘으려는 아찔한 쾌락의 순간이었습니다. 사헌부의 매서운 칼날이라 불리며 원칙밖에 모르던 사내 이현.
그는 지금 자신이 그토록 수호하고자 했던 조선의 국법을 스스로 짓밟으며 이 비천한 여인을 자신의 품 안에 우스러져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치는 것보다 여인의 하얀 살결의 상처 하나라도 날까 더 두려워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선비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처절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을 감싼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연월은 숨이 막히는 듯 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에 취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숨막히는 밤의 미래가, 이 목숨을 건 파격적인 선택이 훗날 조선 한양 전체를 뒤흔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간을 석 달 전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어 밤 공기조차 달콤하던 늦봄의 어느 밤으로 되돌려봅니다. 당시 이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헌부의 젊은 호랑이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흑과 백, 법과 불법으로만 나뉘어 있었죠. 통금 시간에 거리를 쏘다니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들였고 밀주를 빚거나 몰래 기생집을 드나드는 양반들의 비행을 가차 없이 적발해냈습니다. 그의 도포 자락에서는 항상 칼칼한 서책 냄새와 냉철한 기운이 풍겼고 한양의 여인들은 그의 수려한 외모에 설레면서도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허는 조정의 실세인 김대감이 통금 시간을 어기고 거액의 뇌물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기 필마로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 하나 없는 좁고 미로 같은 종로의 피막골 뒷골목에서 허는 김대감이 미리 매복시켜둔 왈패들에게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고 살이 찢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을 채웠습니다. 허는 뛰어난 무예로 왈패들을 물리쳤지만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고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어둠 속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그는 문이 살짝 열려있던 어느 허름한 주막의 뒷간으로 쓰러지듯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썩은 간신배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인가. 헌의 눈이 천천히 감기려는 순간 희미한 등불을 들고 다가오는 한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연월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를 발견한 여인이라면 응당 비명을 지르며 관아에 신고해야 마땅하거늘 연월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잃은 헌의 갸름한 얼굴과 그가 입고 있던 고급 비단 도포를 힐끗 훑어보더니 차갑고도 메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어느 귀하신 양반네가 밤마시를 나오셨다가 험한 꼴을 당하셨나 보네. 남의 귀한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양반들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지만 내 집 마당에 시체를 들이는 건 찜찜하니 살려나 볼까? 연월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헌을 힘겹게 부축하여 뒷방으로 옮긴 뒤 그의 옷고름을 망설임 없이 북북 찢어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피에 젖은 속옷을 찢어낼 때 헌의 탄탄하고 매끄러운 갈색 상체가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외간 남자의 가슴팍과 복근을 보고도 홍조 한 번 띄지 않는 그 노골적이고 대담한 손길에 허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연이 대체 그녀는 독한 소주를 입에 머금어 헌의 상처에 뿜어내고 거침없이 들이부었습니다. 악, 헌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자 연월은 제 젖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찢어 헌의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시오. 양반이라 참을성도 없으시나? 법 좋아하는 양반들이 참으로 우습지도 않지. 힘없는 백성들에겐 칼같이 국법을 들이대며 밤길을 막으면서 지들은 밤마다 뒷구멍으로 온갖 호박씨를 다 까고 다니니 꼴 좋구려.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냉소적인 가시 돋친 말들은 헌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처의 고통보다 평생 법을 숭상해온 자신의 신념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듯한 그 당돌하고 비천한 여인의 태도가 헌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말과는 달리 상처를 감싸고 피를 닦아내는 연월의 손길은 기묘하게도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상처 주변에 탄탄한 살결을 스칠 때마다 헌의 몸에는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헌의 뇌리에 깊게 박힌 것은 싸구려 분내와 땀 냄새 사이로 은은하게 풍기던 도저히 주막 여인에게선 날 수 없는 맑고 고결한 매화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픔을 치료하느라 땀에 젖어 살짝 헝클어진 연월의 머리카락과 도포자락 사이로 보였던 그녀의 하얗고 고운 발목이었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악연 같은 인연은 그날 밤의 우연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사원부로 복귀한 지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주막 뒷방의 그 퀴퀴한 냄새와 그 속에서 빛나던 연월의 무심한 눈빛 그리고 제 몸을 어루만지던 거친 손길의 감촉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비리를 캐려던 수사는 윗선의 거대한 압력과 증거 부족으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핵심 증거는 인멸되었고 증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한양에서 사라졌죠. 헌이 텅 빈 관아에 홀로 남아 절망과 묘한 그리움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그의 책상 위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서찰 하나가 소리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대감이 통금 시간마다 기생집 비밀 장부와 거액의 뇌물을 은닉하는 장소,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놀랍도록 상세히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찰은 그날 이후로도 통금 시간이 깊어진 삼경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필체는 유려했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헌은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를 잡기 위해 며칠 밤낮을 사원부 담장 밑에서 잠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장옷을 푹 눌러쓰고 담장을 넘는 가녀린 그림자의 뒤를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림자가 술라군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쟁걸음으로 숨어든 곳은 다름 아닌 종로 피막골, 2달 전 헌이 목숨을 구걸했던 그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헌이 굳게 닫힌 주막의 뒷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촛불 아래서 복면을 벗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내년이 어찌하여 연월이었습니다. 천한 주막의 여주인으로만 알았던 그녀의 필체는 사대부 명필 부럽지 않을 만큼 유려했고 그녀가 빼낸 정보는 조정 대신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연월의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며 장옷 아래 숨겨져 있던 하얀 목덜미와 빗장뼈가 드러났습니다. 2달 전 제 피를 닦아주던 그 손이 지금은 차가운 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헌의 충격 어린 시선 앞에 연월은 체념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장옷을 벗어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비는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김대감의 손에 참수를 당한 전 승지 윤현 영감입니다.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저는 기생으로 팔려갈 위기에서 얼굴에 숯을 칠하고 도망쳐 의 뒷골목에 숨어들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 눈빛만큼은 김대감을 향한 시퍼런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취객들의 국밥을 말아주며 능청을 떨었지만 밤이 되면 과거의 안면을 이용해 기생집으로 불려가는 관리들의 수발을 들며 그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비밀들을 악착같이 주워 모았던 것입니다. 조선의 철통 같은 통금 시간 사대부라는 위선자들이 국법을 비웃으며 기생집의 밀실에서 온갖 더러운 욕망을 배설하고 술잔을 기울일 때 연월은 그들의 가장 노골적이고 추악한 뒷모습을 병풍 뒤에서 지켜보며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헌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통금 시간에 다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주었던 것도
양반을 향해 쏟아내던 그 차가운 조소도 모두 뼈에 사무친 한과 절박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제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허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은 연월의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남은 고결하고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살결에 닿는 순간 연월의 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와 손을 잡으시오. 당신의 복수, 내가 사원부의 이름으로 완수해 주겠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뜨겁게 얽혔습니다. 촛불이 춤을 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합쳐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되었습니다. 허는 김대감의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연월은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눈을 피해 통금 시간이 깊어진 밤, 오직 주막 뒷방의 그 비좁고 은밀한 공간에서 미래를 가져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의 땀 냄새와 체온을 노골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당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이 늙은 여우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의 존재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매일 밤 자신이 유흥을 즐기던 기생집의 은밀한 밀실에서 새어나온 정보들이 누군가의 치밀한 손을 거쳐 사헌부의 이현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김대감은 즉각 사병들을 풀었습니다. 한양 도성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통금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무자비한 살수들이 피막골 뒷골목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단 하나, 밤마다 기생들을 상대로 뒷돈을 챙기고 밀주를 팔며 입방아를 찢는 은밀한 주막들이었습니다. 사대부의 비밀을 캐내는 쥐새끼를 색출하기 위한 잔혹한 살육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현은 궁궐에서 늦은 당직을 서느라 평소보다 한참이나 늦게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궐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그의 코끝을 예리하게 찌른 것은 다름 아닌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내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헌이 미친 듯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피막골에 도착했을 때 골목은 이미 처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월의 낡은 주막 문짝은 산산조각이나 길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고, 마당에 질비하던 장독들은 무참히 깨져 시큼한 막걸리와 검붉은 핏물이 뒤섞여 흥건하게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헌의 새하얀 버선발이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밟으며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연월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끔찍한 공포로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월아, 연월아, 어디 있느냐? 평생을 선비의 꼿꼿한 법도와 차가운 채통 속에 갇혀 살았던 헌이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진 주막의 잔해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손톱이 깨지고 뜨거운 피가 솟구쳤지만 그의 미친 듯한 손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부서진 붓두막 안쪽 깊숙한 잿더미 속에서 미세하고 가녀린 기척이 들렸습니다. 온몸이 시커먼 재투성이가 된 채 이마에서 흐른 피로 시야가 가려진 연월이 가쁜 숨을 헐떡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녀의 얇은 무명 저고리는 참혹하게 찢겨 하얀 속살과 붉은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아름답던 얼굴은 매를 맞은 듯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하고 가엾은 몰골 속에서도 연월의 두 손만은 자신의 가슴 한가운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무사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연월은 갈라진 붉은 입술로 힘겹게 그러나 더없이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며 피 묻은 가슴팍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헌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전국 팔도에서 거둬들인 뇌물의 출처와 영모를 꾀하기 위해 사병을 양성한 자금줄이 낱낱이 기록된 기생집의 진짜 비밀 장부였습니다. 살수들의 무자비한 구타와 서슬 퍼런 칼부림 속에서도 연월은 오직 이연에게 이 장부를 전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불타는 부뚜막 속으로 제 몸을 던져 끔찍한 고통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피비린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그녀의 몸에서 헌은 예의 그 맑고 시린 매화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장부를 받아든 순간 이연의 가슴 속에서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감정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감시한다는 사헌부 감찰이라는 직책이 양반이라는 알량하고 위선적인 신분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이토록 뼈저리게 연모하는 여인 하나 지켜내지 못해 이 끔찍한 사지로 내몰았다는 처절한 자책감이 헌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헌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연월의 가녀린 몸을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찢어진 저고리 틈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맨살이 헌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소.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이따위 장부가 대체 당신의 목숨보다 어찌 귀하단 말이오. 그날 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를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극적이었던 처음. 인경성이 33번 울리고 사대문이 닫혔던 그 아찔한 미래의 밤으로 돌아갑니다. 주막의 뒷방에서 두 남녀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그 순간 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렸던 횃불의 주인공들은 통금을 단속하는 단순한 술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밀장부가 연월의 손을 거쳐 이연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챈 김대감이 급한 사리를 띤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골방에 낡고 얇은 문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탐하듯 얽혀 있었고 헌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연월의 숨결은 헌의 이성을 끊어놓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헌의 오른손은 이미 연월의 허리를 감싼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춤의 환도 자루를 꽉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십 개의 서늘한 칼날이 날아들 것이 뻔했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제 품에 안긴 이 여인을 살려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거칠게 흔들리고 왈패들의 상스러운 욕설이 귓전을 때리던 그 찰나 연월이 헌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촉촉한 두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사랑하는 사내를 지키겠다는 서늘하고도 숭고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헌의 귓가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나으리, 이 장부를 품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제 아비의 억울한 피를 씻어줄 분은, 그리고 제 넋을 위로해줄 분은 세상에 오직 나으리 한 분뿐입니다. 연월은 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헌의 가슴을 밀치고 스스로 문을 열어젖히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그 장부를 이미 불길에 던져 태워버렸다. 썩어빠진 내 놈들의 죽은 노릇은 끝났다. 날 죽여라. 암살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당돌하게 외치는 연월에게 쏠리며 칼빛이 번뜩이는 그 짧은 틈. 이현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어둠 속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그의 칼이 차가운 달빛을 갈기갈기 찢으며 허공에서 춤을 추었고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암살자들이 추수 앞둔 무베이듯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온몸에 적들의 뜨거운 피를 뒤집어 쓰면서도 헌은 결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수컷의 지독한 본능과 썩어빠진 권력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를 무적의 야차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불꽃 속에서 헌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월의 따뜻한 살결과 매화 향기를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사투 끝에 아침을 알리는 파루의 종소리가 33번 도성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피 튀기는 통금의 밤이 끝나고 거대한 여명이 한양 땅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도포 사이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현은 탈진하여 의식을 잃은 연월을 등 뒤로 단단히 업고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친히 대신들을 모아놓고 정사를 논하는 아침 조회 시간. 궐문 앞을 지키는 금군들도 피를 뒤집어 쓴 채 눈빛이 붉게 달아오른 감찰 이현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편전의 문이 열리고 용상에 앉은 임금과 옥관자를 쓴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헌에게 쏠렸습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던 김대감의 낯빛이 사색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현은 등에서 연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피에 붉게 젖은 장부를 임금의 발 아래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전하, 이 피 묻은 장부에는 권신 김아무개가 10년간 나라의 고열을 빨아먹고 영모를 획책한 모든 더러운 증자가 담겨 있사옵니다. 부디 저 간신의 목을 베어 쓰러져가는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으시옵소서. 천둥 같은 헌의 외침이 편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든 임금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고 천하를 호령하며 백성들을 짓밟던 김대감은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끝내 장부를 지켜낸 비천한 여인의 고결한 용기와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두른 선비의 흔들림 없는 신념이 거대한 권력의 철옹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한양 도성에 찌는 듯한 더위가 가시고 제법 선선하고 맑은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적 김대감 일당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하거나 절의 고도로 귀양을 떠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억울하게 역모로 죽었던 전승지 윤현 영감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멸문지화의 굴레를 벗은 연월 역시 사대부 가문의 귀한 여식으로 신분이 복권되었죠. 한편 목숨을 걸고 역모를 밝혀낸 1등 공신 이현은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바야흐로 조선 최고의 실세로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빠진 조정을 정화할 젊은 충신의 탄생에 환호하며 그의 앞날에 탄탄대로만 열려있을 것이라 입을 모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사대문이 닫히기 직전 붉은 노을이 물드는 활기찬 종로거리에 참으로 익숙한 뒷모습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벼슬아치의 화려한 사모 대신 소박한 갓을 쓰고 가슴에 흉배가 달린 관복 대신 질박하고 평범한 무명 도포를 걸친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벼슬자리를 헌신짝처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자신의 심장이 진정으로 요동치며 머물러야 할 곳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도한 곳은 과거 살수들에게 짓밟혔던 자리에 말끔하게 새로 지어진 주막거리의 한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는 양반가의 규수로 신분이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을 걷어붙인 채 국밥을 푸고 있는 연월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규방에 갇혀 화려한 비단옷을 입는 대신 수수한 무명 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환하게 웃는 그 얼굴만큼은 세상 그 어떤 왕비보다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헌이 말없이 다가와 솥을 젓고 있는 연월의 뒤에서 그녀의 얇은 허리를 단단한 두 팔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연월이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자 헌은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맞추며 쑥스러운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달빛을 숨기며 몰래 담장을 넘고
골방에 숨는 일은 이제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소. 꽉 막힌 통금이 없는 대낮에 당당하게 내 여인의 품을 안고 밥 한술 뜨고 싶어. 그깟 관직 따위 다 버리고 왔소이다. 연월의 뺨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참았던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엄격한 신분제도와 칠거지약, 남녀유별, 그리고 통금이라는 차갑고 잔인한 법도로 사람들의 본능과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채통을 지키며 천민은 천민답게 숨죽여 살아야만 했고 해가 지면 모든 뜨거운 욕망과 사랑을 어둠 속에 철저히 감추어야만 했죠. 하지만 이현과 연월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좁고 비천한 뒷방에서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뜨거운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사랑을 피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사랑을 무기 삼아 썩어빠진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남들이 정해놓은 거대한 법도와 위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가리키는 올바른 길과 사랑하는 이를 향해 기꺼이 포도청의 곤장을 맞을 각오로 걸어가는 것임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낡은 주막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국밥을 먹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밤의 시작을 알리는 인경성에 또다시 아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뜨겁고 평화로운 긴 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종소리로 한양 도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조선의 밤, 그 혹독하고 숨막히는 통금의 시간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가장 좁은 방에서 시작된 이현과 연월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견고하게 사람을 올가매어도 인간의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만은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이라는 이름의 어떤 통금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의 올곧은 심장이 뛰는 곳을 향해 그 굳건한 빗장을 과감히 열어젖힐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